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린의 공인노무사 변호사 조석영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단계에서 각하 구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뛰어넘기 위한 부분, 각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 얘기는 즉슨 각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법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하와 기각 관련해서 처음 시작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지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정리를 계속 할게요. 판정의 두 관문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판단이 있습니다. 각하라는 거는 신청 요건이 미비되는 사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 사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고요. 기각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사 개시 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에 따른 조사 개시 전 신청 요건을 다 갖추고 절차적 요건을 갖춘 이후에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와 기각은 단순한 이게 용어 차이가 아니라요.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준 다음에 판단을 해줄지, 판단해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하라는 것은 신청 단계 전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각하의 5가지 사유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소송 제기, 심판 제기 기간이거든요. 법정 신청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을 넘어서 초과되어 접수한 경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고요. 보정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등의 이외 여성 보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자를 누군지 몰라서 일단 제출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주소를 넣어주십시오라고 2번 이상 조사관이 보정 요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이 보정을 끝끝내 하지 않으시면은 보정 불응으로 각하되고요. 그리고 중복이나 재제기, 동일 사건을 서울 진호위에 신청을 하고 경기 진호위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중복으로 신청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판정이 나온 사례,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 정당하다고 판단이 나왔는데도 또다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또 가끔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또 각하됩니다. 그다음에 실현 불가능, 회사가 폐업됐거나 법인이 소멸됐거나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사망하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인용을 받더라도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신청 포기 간주라는 게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신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신문회의에 2번 이상 불출석되거나 주소 불명으로 이런 서류들이 자꾸 반송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반송되다 보면 신청 포기 간주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각하 사유 심층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소송, 심판 제기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해고일로부터 혹은 어떠한 사용자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가 넘어가면은 각하가 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하 3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걸 포기하실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 무효 확인 등 법원에서 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으시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아니라 재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 제기, 다시 또 재제기, 동일상 당사자의 동일 취지 사건을 또 다른 곳에 서울 진호위에 제기했다가 광주 진호위에 제기했다가 강원 진호위에 제기했다가 이런 경우에는 중복 제기로 안 되고요. 화해도 일단은 확정된 판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확정된 판정이 있는 다음에 판정 취하한 사건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 기타 각하 사유는 실현 불가능.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격 소멸. 그 다음에 구제명령 이행을 주창할 상대가 사라진 상태.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업주의 사망, 이런 것들로 사업주의 폐업 이런 경우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하합니다. 신청 포기 간주는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문회의를 불출석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 되는 경우들은 더 이상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각하를 합니다.
판정 경향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당사자 적격, 구제 이익, 당사자 적격이란 건 뭐야? 근로자성이냐, 사용자성, 누가 근로자냐, 그리고 이 근로자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각하 사유로 봤습니다. 근로자성이 없으면 각하, 사용자성이 없으면 각하. 근데 지금은 이거를 각하 판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서 기각, 근로자성이 없어서 기각한다, 사용자성이 없어서 기각한다라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했을 때는 다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원직 복직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의 이익을 받을 구제 이익이 있다면 각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제 이익이 있다라고 지금 판정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으로 노동위원회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고요. 제2관문 기각 사유의 4가지. 이유가 없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 적격이라는 건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이 얘기고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불이익한 처분이어야 돼요. 근로자한테. 단순한 인사평가라든지 직책 부여 등은 이게 징벌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제이익이 없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상당의 청구도 필요성이 없다. 이런 2가지 경우가 있어야지 구제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됩니다. 기각 유형을 보면은 본안 심리 결과 이유 없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있고 절차도 적법하고 그 양정도 적법했을 때는 사용자가 이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됩니다. 기각 유형 B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흥결된 이런 경우입니다. 신청인 적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각되고요. 피신청인 적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정부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서울에 있는 그 공장의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비공장의 공장장을 상대로 피신청인 적격을 잡아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신청인 적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각되십니다. 근데 기각 유형이 또 뭐냐?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이제 불이익 처분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 급여 삭감이 없는 인사평가 등 이런 것들을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없기 때문에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서 기각되고요. 구제 이익이 없다.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만료 정년 등으로. 근데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면 구제 이익을 인정하여 심리를 계속해야 된다. 임금을 받을 이익조차 없거나 회사가 이미 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회사가 이미 복직 명령을 내렸는데 그 복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냐, 실질적으로 진짜로 복직 명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후반부 계속 이 노동위원회 관련 내용을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또 얘기를 드릴게요. 각하 기각 사유 비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각하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판단하지 않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체 심리 전에 이유 부족으로 각하되는 거고요. 기각은 뭡니까? 처분의 정당성,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구제 대상이 아니거나 구제 이익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청구 배처 기각된다는 거죠. 실체 심리 후 이유 없음을 선언합니다. 구제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조사 신문이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라는 공무원분들이 절차적 요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각하 의견을 내고요. 조사 신문 단계에서 실체적 요건을 판단을 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단계에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다투기 전에는 각하 리스트를 좀 체크를 해서 각하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실체적 심리는 사실 노동위원회의 신문회의를 통해서 공익위원 3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증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실체적 심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절차적 요건을 갖춰 넘어가야 된다. 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